지난 시간에는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렌즈와 배경의 선택, 다양한 앵글 등과 더불어 촬영자와 인물 사이의 교감 또한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풍경 사진을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풍경 사진을 살펴보기에 앞서 렌즈 앞에 부착하는 렌즈 후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렌즈 후드는 촬영 시 잡광이 렌즈에 들어오지 않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강한 빛이 렌즈로 직접 들어와 뿌옇거나 안개가 낀 것 같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때 후드가 렌즈로 들어오는 잡광을 차단해 이러한 현상을 제거해줍니다. 또한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으니 가급적 후드를 꼭 장착하는 것이 좋겠죠?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 볼지도 모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고스란히 사진 속에 담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경 사진을 가장 어렵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내용들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살펴볼까요?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하는 풍경 사진의 경우 장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들은 최고의 내구성과 화질을 보장하는 대신 부피가 크고 무거워 이동 시 상당히 불편한데요. 이 초점거리별로 렌즈를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럽다면 광각과 망원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는 줌 렌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튼튼한 삼각대도 풍경 사진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해 두세요. 촬영자는 자신이 느낀 감동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 후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촬영할 경우에 로우 포맷으로 촬영해야 최대한 화질 손상을 막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보정을 할 경우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질리고 너무 비현실적인 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출사지가 어디냐입니다. 목적지 없이 카메라만 무턱대고 들고 나갈 경우 이도저도 아닌 사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촬영자는 추천 출사지나 갤러리 등을 검색해 촬영 포인트나 이동 경로 등을 미리 습득해야 헛수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에서 본 멋진 촬영지라도 언제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촬영지에 늦게 도착해 이런 새벽의 일출과 물안개를 놓쳐버렸다면 그 감동의 느낌이 반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촬영 시간대와 더불어 날씨도 미리 알고 있어야 이런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뜨거나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대는 부드러운 빛이 고루 퍼지기 때문에 풍경 사진을 찍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자, 그럼 사전 준비는 모두 마치셨는데요. 이번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뺄셈이라고도 하죠. 풍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화면의 구성과 구도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화면에서 과감히 제거해 주제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분할 법칙 등 다양한 구도와 앵글을 적용해 보면서 감을 익혀간다면 주제가 잘 드러난 풍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실 겁니다. 풍경 사진에 필요한 렌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탁 트인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광각 렌즈인데요. 이러한 광각 렌즈는 심도가 깊어 원근감을 나타내는 데 탁월하지만 화면의 왜곡과 기울어짐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촬영 시 꼭 수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망원 렌즈도 풍경 촬영에 자주 사용되는데요. 멀리 있는 풍경의 디테일을 표현할 때나 화면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데 적합한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초점거리가 길어 심도가 얕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주 피사체까지 흐리게 촬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리개를 조여주셔야 됩니다. 또한 촬영 시 미세한 흔들림이라도 사진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렌즈들은 f8에서 f16 정도의 조리개 값에서 가장 좋은 해상력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최대 개방이 f1.4인 렌즈로 f1.4와 f16의 원본 해상력을 비교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차이가 나죠. 이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또렷하게 풍경을 촬영할 경우에 이 정도의 조리개 수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특정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출이나 일몰 사진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길어봤자 5분 안팎의 시간이라 많은 순발력이 요구되는데요. 최소한 해가 뜨거나 지기 30분 전에 미리 세팅을 하고 촬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일출, 일몰 사진은 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노출값이 달라지는데요. 광각 렌즈를 사용해 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때는 밝게 촬영되기 쉽기 때문에 보시는 사진처럼 어둡게 노출 보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망원 렌즈로 촬영해 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해는 어둡게 촬영되기 때문에 보시는 사진처럼 밝게 노출 보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상황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초보자는 상황에 맞는 노출값을 설정하기 무척 어려운데요. 이럴 때 카메라의 오토 브라켓팅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노출을 달리해 여러 장 찍을 수 있어서 노출 측정이 어려운 촬영에 무척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출이나 일몰 촬영 시 화이트 밸런스를 흐린 모드로 설정하면 붉은색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푸르고 멋진 하늘을 촬영할 경우에는 맑은 날 해를 등지고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하늘의 경우 푸른색을 강조하려면 노출 보정을 통해 적정 노출보다 약간 어둡게 촬영하면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푸르고 진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 밝을 경우 주변 피사체가 너무 어둡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늘과 주변 피사체 둘 다 적정 노출로 촬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출 보정을 통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로우로 촬영 후 후보정을 통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모든 피사체는 빛의 방향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단풍 사진 또한 빛의 방향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면광보다는 역광이나 측면광에서 촬영하게 되면 좀 더 입체감 있는 단풍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배경이 어두운 경우에는 노출 보정을 통해 약간 어둡게 촬영하면 좀 더 입체감 있는 단풍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론 지식일 뿐 여러분의 경험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풍경을 촬영하는 테크닉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꼭 유명한 촬영지나 거창한 자연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엔 좋은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찍을지 한참 고민하던 때 나의 동네라는 주제로 제가 사는 곳을 사진에 담았었는데요. 지금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뿌듯하다고나 할까요? 여러분들도 마땅한 주제가 없거나 멀리 나가기 어렵다면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촬영해보세요. 어느새 빛을 읽고 피사체를 관찰하는 능력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풍경 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지런히 뛰고 좋은 장소를 찾아 열심히 사진을 찍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꼭 유명하고 아름다운 촬영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경 사진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야경과 실내 촬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우 DSLR 다음 편에서 만나요.